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폭락장에서 패닉이 와서 흔들렸던 상황을 계속 돌아보면서 실수가 아니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바보 같은 실수를 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인데 워런 버핏이 메일을 확인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서 읽는다는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읽고 있습니다. 읽다가 밑줄을 긋느라 진도를 쭉쭉 못 빼고 있는데 좋은 내용이 많아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을 읽는 내내 이 책을 2주만 빨리 읽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는데, 확신하건대 주가가 폭락을 멈출 때쯤이면 사태가 해결되고 불확실한 것이 해결되겠지만 대신 헐값에 살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 이야기들을 공감하면서 읽고 있는데 정말 문구가 딱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나 싶어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책을 빨리 읽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인생은 타이밍 같습니다. 책은 정말 많이 읽어야 할 것 같고, 혹시 도움이 될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제가 헌혈을 했는데 티몬 사태 때문에 문화상품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와서 4만원 적립해놨던 것도 없어졌나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쓸 수 있어서 빨리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잘해보려고 투자책이 아닌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요. 피 뽑아서 책을 사서 보는 게 나름 취미 생활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랬는데 삶의 낙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헌혈하는데 물질을 우선시해서는 안 되지만 헌혈을 50번 하기까지 9번이 남았는데 8,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이 나름 원동력이었는데 조금 아쉽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헌혈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까 걱정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봐서는 9월 금리 인하는 얼마나 내릴까가 문제지 인하는 확실시 되는 분위기고, 방심할 수는 없지만 무슨 놈의 얼어 죽을 경기 침체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투자하는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에 멘탈을 단련하고 약간의 경계심을 더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입니다. 다우 빼고는 모두 일주일 내내 올랐네요. 일주일의 마켓맵을 보면 빨강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색약이 있어서 다시 한번 훑어보는데 여기 빨강색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오랜만에 보는 저 푸른 초원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반등해서 다행이지만 지난주에 털린 물량에 대한 씁쓸함과 주식이 쌀 때 적극적이지 못했던 모습이 계속 아쉽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40개월 만에 2%대 물가, 인플레와의 전쟁 끝이 보인다. 그동안 파월이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겹도록 들었던 CPI 상승률이 드디어 2%대로 들어왔다는 기사인데,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파월의 소신을 믿는 쪽이었는데요. 그게 본인의 의지던 정치적이던 분위기로는 결국 2%대를 구경하고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EO 교체 소식에 주가 25% 뛴 스타벅스. 이번에는 정말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고민과 마찬가지로 제가 쿠폰을 갖고 있거나 주변에 커피 살 곳이 없지 않는 한 스타벅스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사지 않았는데 이렇게 CEO 교체 소식과 함께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와이프가 소식을 알려줘서 하워드 슐츠가 또다시 컴백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사람인데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을 이끌며 주가를 약 773%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더불어 이렇게 시스코는 직원들을 해고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 소식을 보고 인텔은 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애증의 인텔이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인텔입니다. 다음으로 애플 주식 절반 판 버핏, 미국판 올리브영 샀다. 워런 버핏의 새로운 매수 소식인데
미국판 올리브영 울타 뷰티라는 화장품 소매 업체 주식과 항공기 부품 제조사 헤이코를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투자할 곳이 없다고 하다가 매수를 한 건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 반등한 일본 증시 닌텐도 아식스 여전히 싸다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일본 주식도 지난주에 엄청 폭락을 하고 반등하고 있는데 닌텐도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와서 스크랩을 해놨고, 일본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닌텐도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 학습 효과, 세배 레버리지도 겁없이 산 개미들. 이번 폭락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몇 년의 학습 효과로 세배 레버리지도 겁없이 산다는 기사인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부터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소액 매수했으니까 이제부터 코인 계좌도 수익률을 지난주와 비교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익률이 12%였는데 8%로 내려와 있어요. 비트코인이 1억 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미국 계좌는 지난주 4%에서 15%로 수익률이 올라왔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다행인 상황이고 모든 종목이 지난주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놀라운 종목 오리진 머티리얼스가 있습니다. 드디어 쓰레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작년 2월에 나름 공부하고 텐베거 주식을 발견했다 생각하면서 6달러대에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수개월 동안 주가가 1달러 이하여서 상장 폐지 위험도 있었지만 조금씩 반등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적 발표를 하고 이틀 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처음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 종목 때문에 추천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악플도 달려보고 욕먹으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솔직히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기관에서 내년 목표가를 3달러로 잡았다고도 하고, 그리고 MOU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2천만원 손절하게 했던 계잡주에서 MOU를 남발하는 것을 구경해갖고 이것도 별로 신뢰는 하지 않고, 무엇보다 폐 목재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매력에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건데 아직 이 기술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환호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거는 생각보다 나름대로 현금 사정이 튼튼하다 정도가 있고요. 그동안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이 공장이 보류되면서 로드맵이 망가졌고, 정말로 이 회사의 기술이 진짜인지 의심했던 것이 크고, 당시 열심히 정보를 올리던 분들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투자금이 크지 않아서 6달러였던 평단을 1달러대까지 내리면서 버텼는데,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했어야 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매수는 했지만 테슬라나 아이온Q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딱 이 정도가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올랐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6달러 하던 게 이제 1달러 넘은 건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감탄했던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하면서 3년 전에 유망하다던 주식들 중에서 상장 폐지된 것들도 많다는데, 스타트업에 투자 후 흘러가는 과정을 앞으로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달 들어오는 월세 리얼티 인컴 배당금이 16일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도 참 잘 지켜요. 수량을 조금 늘려놓으니까 이제 숨만 쉬고 살아도 최소 월 5만원 정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폭락장이 왔나 싶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세배 레버리지 투자법과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비교를 하려고 했던 계좌는 갑자기 시장이 반등하면서 제가 세운 원칙을 차분하게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매수 후 방치한 것과 평단을 내린 결과는 다르다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계좌는 사실 털린 수량보다 적어서 볼수록 아쉬운 상황이고요.
삼슬라는 수익률이 미국 달러 기준 지난주 7%에서 34%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이번 주에 괜찮은 꿈을 몇 개 꿔서 그 중에 손흥민이 나왔다고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로또를 사라고 해서 샀는데 10,000원을 날렸습니다. 저는 차라리 삼슬라가 로또보다 확률이 높은 베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만 원이 과연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은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기사를 열심히 내더니 요새는 조용해요. 2,100원까지도 내려갔었던데 이것도 다행인 건가 싶고, 예금 적금 대신 주식 투자 캠페인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2022년 매수 후 방치 중인 연금저축계좌는 지난주보다 수익률이 10% 정도 오르면서 다시 한번 꾸준한 우상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한 주였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다행이다 생각하고 한숨 돌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